자, 이제 구운몽 들어가 보자. 구운몽도 마찬가지 문제부터 먼저 봅시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뭐 전체적으로 다 읽고 풀면 되는 거고. 2번. 이 글의 제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요건 잠깐만 좀 설명을 할게. 제목은 이거 어떻게 하던 거더라? 옆으로 뭐 끄집어 오는 게 있었는데. 잠시 일시정지. 자, 여기에서 구, 운, 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겁니다. 구는 인물에 대한 얘기야. 운은 구름이란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주제를 나타냅니다. 주제. 그리고 몽은 구조. 무슨 소리냐면 환몽구조를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환몽구조가 뭐예요? 환몽구조란 얘기는 현실, 꿈, 현실. 요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야. 먼저 성진이라는 애가 있었어. 성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는 신선이야. 신선이면서 또한 스님이야. 그런데 얘가 육관대사, 얘 스승이 육관대사야. 육관대사 대신에 용왕을 강론하러 가. 용왕에게 설법을 전하러 갔는데 여기서 술을 먹어. 술을 먹는다는 얘기는 주계를 어긴 겁니다. 스님은 술을 먹어서는 안 되잖아. 그리고 또한 돌아오는 길에 여자에게 보물을 줘. 그래가지고 색계를 어겨. 그래서 육관대사의 어떤 벌로 이 팔선녀와 성진이 인간세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인간세계로 내려가. 이 인간세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팔선녀는 이 성진의 팔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성진은 이름이 뭐가 되냐면 양소유가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세속의 온갖 즐거움을 다 겪어놨더니 아하, 산다는 것은 인생무상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는 얘기야. 산다는 것은 인생무상이구나. 그래서 다시 불교에 귀의합니다. 불교에 귀의. 여기에서 내용은 뭐냐면 온갖 부경화를 다 누린 양소유가 인생무상을 느끼고 다시 불교에 귀의하는 그 부분이야.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 이 글의 제목 구운몽에 대한 얘기네. 오케이. 그 다음에 7번에 위글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그 대응관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실, 꿈, 현실 얘기 나왔지.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 다 읽고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A에 담긴 인물의 심리입니다. 인물의 심리. 그 다음에 10번 보니까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읽어볼까? 이 글은 성진, 원래 스님이지. 성진이 주인공인 현실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 어디? 신선세계. 신선세계에서 양소유가 주인공인 꿈의 세계에 입몽을 하였다가 다시 성진으로 현실세계로 강몽, 꿈에서 깬다는 얘기야. 강몽하는 구조이다. 또 이 작품은 유교, 불교, 도교 등의 사상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특히 불교의 공사상,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인생무상, 공사상은 주제의식을 나타내기도 한다. 주인공이 현실에서 이루고자 했던 욕망들을 꿈에서 실현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 결국 한바탕 허황된 꿈. 그러니까 일장춘몽. 다른 말로 남가일몽 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됐고요. 이제 지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구는 인물, 우는 주제, 몽은 구조. 이렇게 얘기했어. 먼저 8단. 육관대사의 심부름을 다녀오던 성진은, 육관대사가 스승이라고 얘기했지. 성지에 팔선녀를 만나고 속세의 부귀영화를 꿈꾸게 된다. 그러니까 소망하게 된다는 얘기야. 부귀영화를 소망하게 된다. 이에 대사는 성진과 팔선녀를 인간세계로 내친다. 성진은 인간세계에서 양처사의 아들로 태어나 양소유라고 불리게 된다. 자, 여기도 잠깐 얘기해 볼게. 소유라는 얘기가 뭐냐?
참 작은 유 놀이라는 뜻이야. 아주 작은 놀이에 불과하다. 그러면 성지는 뭐냐? 진리를 이룬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주제나 아니면 그런 어떤 줄거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양소유는 국가의 위기에 큰 공을 세운 후에 승상이 되고, 오호, 승상이 됐다는 얘기는 부귀 공명을 이루었다는 얘기지. 승상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과정에서 8명의 부인 8선녀를 만나 인연을 맺는다. 벼슬에서 은퇴한 후에 양소유는 인생의 부귀영화가 헛되다라는 거. 자, 인생의 부귀영화가 덧없다. 한자성어 뭐? 인생무상. 인생무상을 깨닫게 되고, 그때 한 호승, 이 호승이 누구냐? 여기에 있는 육관대사입니다. 육관대사가 나타나 그의 꿈을 깨운다. 다시 성진으로 돌아와 그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육관대사의 가르침을 구하고 팔선녀와 큰 도를 얻어서 극락에 간다 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앞부분의 이야기 들어보자. 양소유의 슬픈 퉁소소리. 양소유는 벼슬에서 은퇴한 후에 8부인과 행복한 삶을 보내지만 그와는 반대로 양소유의 퉁소소리가 처연하게 슬피 들린다. 왜? 뭘 느낀 거니? 인생무상을 느낀 거야. 그러니까 별 재미 없다는 거지. 이에 팔선녀가 그 연유를 묻는다. 여기서 팔선녀는 8부인을 얘기하는 거야. 자신의 8명의 부인. 북쪽을 바라보니까, 자, 괄호 열어보자. 북쪽을 바라보니까 평평한 들과 무너진 언덕에 석양에 시든 풀이 비치는 곳은 진시황제의 아방궁이요. 그러니까 한때는 굉장히 화려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야. 지금은 시든 풀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인생무상. 서쪽을 바라보니까 슬픈 바람이 찬 수풀에 불고 저문 구름이 빈 산에 덮인 데에는 한무제의 무릉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옛날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헛된 찬 수풀, 슬픈 바람에 찬 수풀만 불고 있는 곳이야. 동쪽을 바라보니까 분칠을 한 성이 청산을 둘렀고 붉은 박공이 지붕 끝머리에 시옷자 모양으로 붙은 널빤질에 박공이 반공에 숨어 있는데, 명호는 오락가락하고 옥난간을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이는 현공, 중궁, 당나라의 황제인 현정 황제가 태진비와 논일던 화천궁이라. 이 세 임금은 천고의 영웅이라 사해 온 세상으로 집을 삼고 억조 수많은 숫자의 신첩으로 삼고 호화 부귀 100년을 짧게 여겼는데 이제 다 어디에 있느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인생무상. 다 인생무상이로구나. 소유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지. 본디 하남 땅에 베옷 입은 선비라. 보잘것없는 선비다라는 얘기지. 보잘것없는 선비였는데 성천자, 성이 덕이 높은 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군과 재상까지 이루고 여러 낭자와 서로 쫓아 은정이 100년이 하루와 같이 즐겁게 지냈는데, 만일 전생에 지난 인연들이 모두 인연이 사라진다면, 전생의 모든 인연이 사라진다면 각각 돌아가는 것은 인생이 끝나고 모든 인연이 돌아가는 것은 천지의 당연한 일이라. 우리 100년 후에 높은 데는 무너지고 굽은 연못이 이미 메워지고 춤추고 놀던 땅이 이미 변하여 거친 산과 시들은 풀이 되었는데, 초부와 목동이 오르내리며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양승상의 여러 낭자와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부귀와 풍류와 여러 낭자의 오경화태 아름다운 모습은 이제 어디에 갔느뇨? 하리니 어찌 인생이 더덥지 않겠느냐. 인생무상이지. 인생무상을 깨달은 거야. 내 생각에 천하의 유교와 도교와 불교가 유교, 그 다음에 선도는 도교야. 도교, 그 다음에 불교가 종류가 아주 그냥 그 종류가 높으니 이것을 이론 삼교라고 하는데,
유교는 생전의 일만 얘기하고 신후에 유명할 뿐이요 사후에 이름을 남길 뿐이요 신선은 옛날부터 구하여도 얻은 자가 드무니 진시황제, 한무제, 현종제를 볼 것이라. 내가 치사한 후로 나이가 많아 벼슬을 물러난 후로 밤에 잠이 들면 매양 포단 위에서 참선하는 꿈을 꾸니 이것은 필연 불과와 더불어 인연이 있는지라. 내가 장차 장자방의 적성자의 쫓음을 따라서 장양을 얘기하는 거래. 한나라의 건국 공신이래. 장자방의 적성자, 비를 다스리는 신선에 쫓아 분바다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음을 쫓고 오대산을 올라가서 문수보살께 예를 하여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서 진세고락, 티끌과 같은 세상, 어수선한 세상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여러 낭자와 더불어 반평생을 쫓았다가 하루아침에 이별하려고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 곡조에 묻어나서 내 퉁소 소리가 슬픈 거다 라고 대답을 해. 여러 낭자가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 무슨 소리야? 전생에 뭐였어? 선녀였잖아.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 또한 세속의 인연이 지날 때니 세속의 인연이 닿을 때니 이 말을 듣고 자연 감동하여 말하기를 이랬어. 자, 옆에 날개칸 잠깐 보자. 갈래는 고전소설이고 국문소설이고 양반소설이고 몽자류소설이다. 몽자류소설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 꿈, 현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전기적이고 이상적 불교적. 그 다음에 주제 인생무상의 자각을 통해 불교에 귀의한다. 자, 그러면 등장인물 보자. 성진 육관대사의 수제자야. 불가의 회의를 느껴. 왜? 세속적인 어떤 욕망 때문에 세속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꿈을 꾸면서 깨달음을 얻는다. 양소유 인간계에 태어난 성진이야. 세속적인 욕망을 달성하지만 인생무상을 느낀다. 그 다음에 육관대사 성진의 스승이야. 불가의 회의를 느낀 성진을 인간 세상에 환생시켜 깨달음을 얻게 한다. 팔선녀 남악 형상을 주재하는 위부인의 8신녀인데 그러니까 얘네도 신선이야. 성진과 같이 인간 세상에서의 꿈을 꾸다가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면 여기 그 밑에 한번 보자. 자, 여기에 보니까 배경소라는 배경사상은 불교, 유교, 도교가 있대. 불교는 이 글에서 핵심 주제를 이루는 사상으로 성진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 그 다음에 유교, 입신양명, 부귀공명 등의 당시 양반의 이상적인 인생관이 나타난다. 도교, 용왕이 나오거나 위부인이 나오거나 팔선여정이 나오니까 도교가 있다. 그 다음에 서술상의 특징, 현실, 꿈, 현실로 이루어져 있다. 현실, 초월적 세계야, 천상세계야. 성진이가 있어. 불교적인 삶의 회의를 느끼고. 꿈, 세속적인 지상의 세계야. 유교적이야. 충을 이루는 거니까. 양소유가 세속적인 욕망을 성취했지만 인생무상을 느낀다. 그리고 얘가 재상으로 있으면서 충을 하는 곳이지. 그 다음에 현실, 초월적인 천상세계. 성진이야. 깨달음을 얻고 불교에 정진하여 극락을 얻는다. 자,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사건전개. 전기적 요소와 사건전개의 우연성이 드러난다. 오케이. 자, 부귀영화 중 이렇듯 청정한 마음을 내시니 장자방을 어이 당신께 쫓겠습니까? 당신이 더 뛰어나다는 얘기지. 장자방을 어이 좋기 이르리요. 첩등 자매 8인이 당당히 심규 여자가 거처하는 방 중에서 분양 예불 하여 향불을 피워놓고 부처님께 예불을 하여 상공은 누구야? 소유지. 소유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니 상공이 이번에 행하심에 벅벅이 반드시 란 뜻이야. 밝은 스승과 어진 벗을 만나 큰 도를 얻으니 득도한 후에 부디 첩등을 먼저 제도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승상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 9사람 뜻이 같으니 즐거운 일이라. 내가 내일로 당당히 행할 것이니 떠날 것이니
오늘은 여러 낭자와 더불어 진하게 취할 것이다. 진짜로 취할 것이다. 하더라. 여러 낭자가 말하기를 첩등이 각각 1배를 받들어 상공을 정통하겠습니다.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니 홀연 석양에 막대를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누가 오는 거야? 육관대사가 오는 거야. 홀연 석양에 막대가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괴상히 여겨 생각을 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 거 하는데 한 호승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더라.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를 올려서 말하기를 사냐 그러니까 산과 들에 사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보잘것없는 사람이 승상을 뵙니다. 승상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황망히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부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호승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평생에 고인 옛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잊음이 많다라는 말이 옳군요. 승상이 다시 보니 과연 낯이 익은 듯 하거늘 홀연 깨쳐 능파낭자. 능파는 누구냐면 용왕의 딸이야. 용왕의 딸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소유가 옛날에 토번 오랑캐입니다.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용왕애가 잔치를 하고 결혼을 하고 누구랑? 능파낭자하고 능파낭자하고 돌아오는 김에 남학에 가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데 혹시 그 늙은이가 당신 아니십니까? 호승이 박장대소를 하고 말하기를 옳다 비록 옳지만 꿈속에 잠깐 만나본 이런 생각을 하면서 10년을 함께 지낸 이를 알지 못하니 누가 양승상을 총명하다고 하겠느냐. 승상이 멍하여 말하기를 아니 소유가 15, 16세 전에는 부모 수라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16세에 과거급제하여 연이어 직명이 있으니 동쪽으로 연나라에 봉사를 하고 서쪽으로 토번을 정벌한 일밖에는 일찍이 서울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언제 사부와 더불어 10년을 함께했다고 하십니까? 호승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상공이 오히려 춘몽을 아직도 깨지 못하셨군요. 너 아직도 꿈속이로구나.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시겠습니까? 호승이 왈 이는 어렵지 않다 하고는 손 가운데 석장을 들어 성난간을 두어 번 두드리니 홀연 내 귀퉁이 산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대상에 끼어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막대기를 퉁퉁 두들기니까 산골짜기에서 구름이 막 일어나서 앞을 못 볼 정도로 구름이 많이 일어났대.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치몽 중에 들어있는 듯 하더니 한참 지나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사부가 어이 정도로 소유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환술로서 서를 희롱하십니까? 말을 마치자. 여기서부터 강몽으로 봅니다. 말을 맞지 못하여서 말을 마치자마자 구름이 거치니 호승상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가 또 한 간 곳이 없는지라 정이 놀라고 당황해서 그런 높은 데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에 한 포단 위에 앉았으되 향로에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빛이었더라. 이건 뭐니? 시간의 경과지. 시간의 경과.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옆에 날개 칸 한번 볼까? 깨달음을 얻은 인물 양소유. 이래서 죄를 지어 지상세계로 내려온 성진은 소유라는 이름으로 세속적인 세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이에서 인생무상을 느끼고 불교에 귀의한다. 그 다음에 결국 꿈에 깨어 육관대사의 수제자 성진으로 돌아온다. 제낭자는 여러 낭자, 팔낭자는 전생의 팔선녀로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 불교에 귀의하고자 하는 양소유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 그러면 육관대사의 역할은 뭐냐? 육관대사의 역할 인간 세상에 환도시켰던 성진을 꿈에서 깨우는 인물로 성진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 다음에 현실과 꿈의 이중구조. 양소유는 꿈속의 인물이며 육관대사와 10년을 함께 지낸 사람은 성진으로 현실세계의 인물이다. 정기적 요소. 비현실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불어내는 장면으로 꿈과 현실을 오가는 환몽구조의 신기성을 보여준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나왔지. 이름. 주인공의 이름에 나타난 상징성, 성진. 성진은 진리를 깨닫다라는 의미로 불법에 귀의하는 것을 암시한다. 양소유. 소유는 잠시 놀다라는 의미로 인생무상의 주제를 상징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문제 풀어주십시오.